봅시다. 수업이 길어서 조금 지루하겠지만 기운 내고 자, 좀만 더 보자. 너네가 자꾸 기운 빠져 하면 선생님도 기운 빠져요. 자, 100페이지. 오늘은 여기 보면 생태계가 나오는데 여기 부분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알다시피 이거는 생물 부분이라서 외울 것들이 좀 많아요. 자, 맨 처음에 개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 군질, 생태계 이런 말들이 책 메뉴에 그림하고 같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뭔지 한번 보자. 개체가 뭐냐면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해요. 하나하나의 생명체. 그럼 지금 교실에 오늘 결석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하고 학생이 3명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교실에 개체는 몇 명? 4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해요. 사람은 말이라고 하진 않지만 물론 지금 뭐 날파리나 이런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개체가 더 있을 수 있고. 그럼 개체군은 뭐냐면은 어떤 한 가지 종류의 무리. 그래서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 무리. 거기 책에 나온 거였지. 사슴이라 그러면 사슴 무리. 이거 차이 좀 알겠니? 사슴 한 마리 한 마리는 개체라고 그러고 사슴이 뭉쳐져 있는 무리는 개체군 그렇게 얘기해요. 개체군. 군자가 이제 한자로 집단군자거든.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개체들. 그래서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이 되는 거죠. 그럼 군집은 뭐냐면은 어떤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사슴 무리만 살진 않을 거잖아. 그 책에 나온 것 같이 멧돼지 무리도 있고, 또 뭐 새 무리도 있고, 동물뿐만이 아니고 식물도 생명체지. 뭐 소나무 무리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한 지역에 여러 종의 무리들을 다 통틀어서 군집이라고 해요. 그럼 군집이 더 큰 개념이죠. 그러면 생태계는 가장 큰 개념인데 생태계는 생물하고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까지를 포함해서 생태계라고 해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 그러면 뭐야?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하고 바다 환경을 얘기하는 거지. 사막 생태계 그러면 사막에 사는 생물과 사막 환경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 모여서 이제 생태계 가장 큰 개념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나? 101쪽에 있네요. 자, 여기 생태계가 있어요. 생태계를 크게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물적 요소라 그러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너네 식물같이 햇빛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애들을 뭐라 그러지? 생산자라 그러죠. 생산자. 여기다 써줄게. 생산자. 생산자가 뭐라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요런 애들. 광합성에서. 사람은 너는 햇빛 받는다고 양분 만들 수 있어 없어? 양분 만들 수 없죠. 사람은 먹어야 되지. 맞니? 먹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은 생산자가 아니죠. 그래서 광합성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애들의 생산자라 그러는데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생물적 요소에 들어가고 그럼 어떤 것들 얘기하는 거야? 광합성하는 식물들 보통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해서 그 물속에 보통 사는 그 물고기 먹이 같은 거 되는 플랑크톤이라는 생물이 있거든. 얘는 식물은 아닌데 식물같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이런 걸 생산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생산자를 먹거나 또는 다른 동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는 애들을 뭐라 그래요? 소비자라는 거지. 얘네들은 먹이를 먹어서 살아가는 애들. 그럼 사람도 어때?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가지. 그럼 사람은 소비자예요. 그래서 소비자 대표적으로 뭐 대부분의 동물들이 있죠. 뭐 초식 동물들, 육식 동물들, 사람도 마찬가지 소비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플랑크톤 중에 또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뭐 물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플랑크톤이고 얘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산자. 이거 조금 달라. 종류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생태계의 생물적 요소 중에 다른 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소비자가 있어요. 생산자는 소비자가 죽었어. 죽으면 뭐 땅속에 묻히거나 또는 땅 위에서 얘네들이 썩어서 없어지죠. 없어진다기보다 그 분해자라는 애들이 얘네들을 어떻게 분해시키죠. 그래서 분해자는 뭐냐면 이런 생물들의 사체 또는 배설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애들이죠. 분해하는 애들. 누가 분해할까? 대표적으로 얘가 누가 있을까? 버섯. 너네 버섯은 생산자가 아니에요. 얘네 버섯이 광합성 아니? 아니야. 얘 생산자 아니고요. 분해자예요. 버섯이 보통 어디서 자라요? 나무. 습한 때 썩은 나무에서 보통 자라죠. 그 썩은 나무에서 나무의 영양분을 얘가 뽑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나무를 분해시키는 거야. 버섯은 분해자예요. 또 뭐 있을까? 곰팡이, 세균 이런 애들이 분해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생태계 생물적 요소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요. 요런 예들
이거 뭐 초등학교 때도 한번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생물적 요소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생산자가 어떻게 돼? 소비자한테 먹히죠. 네? 그리고 뭐 생산자 소비자가 죽으면 또 분해자가 분해하고, 그리고 분해자가 분해해서 얘네들의 영양소나 영양분들을 땅속으로 넣어주면은 생산자가 또다시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생물적 요소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거를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는 뭐 얘기하냐면 이 생물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 그렇게 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물들이 살아가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되니? 물도 있어야 되고 또 토양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등등. 네?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이제 비생물적 요소. 그러면 생물들이 살아가려면 이 비생물적 요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거꾸로 생물들이 또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근데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를 작용한다고 그러고,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 주는 거를 반작용한다. 이렇게 반작용. 그럼 선생님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예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요거 작용을 1번으로 하고 반작용을 2번으로 하고 요거 생물끼리의 상호작용을 3번으로 할게요. 여기다 쓸게.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할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낙엽이 떨어져서 토양에 성분이 됐대요. 요거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거란 말이에요? 낙엽은 고를 수 있겠니? 낙엽은 생산자, 식물이죠, 식물. 식물에서 떨어지는 거지. 근데 낙엽이 떨어져서 뭐가 됐대? 토양의 성분이 그때 썩어갖고 거름이 돼가지고 기타 틀어줘? 추워? 괜찮아? 또 너무 더우면 또 졸릴 수 있어서. 그럼 이거 뭐야? 생산자, 즉 생물적 요소가 토양, 환경적 요소,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준 거지. 그럼 여기 파란색 1, 2, 3 중에 누구? 2번이네요. 낙엽이 떨어져서 토양의 성분이 된다. 그치? 이건 2번에 해당. 그러면 햇빛을 받아서 식물이 광합성을 했대요. 요거는 몇 번에 해당? 1번이죠. 빛을 받아서, 즉 비생물적 요소에 의해서 식물들이 광합성한 거죠. 생물들이. 그치? 그럼 요거는 1번에 환경적인 요소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얘는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개구리의 개체수가 증가했대요. 개체수는 뭐냐면 개체가 뭐라 그랬지? 생명체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체라고 했죠. 그럼 개체수는 그 생물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몇 번에 해당할까? 3번에 해당하죠. 왜? 얘네들은 생물끼리 영향을 주는 거죠. 얘네 개구리가 메뚜기 먹잖아. 그러니까 메뚜기가 늘어났더니 개구리가 먹이가 많아지니까 얘가 번식을 많이 했겠지, 그치? 구별할 수 있겠어? 요거 고르는 거 잘 나와. 거기 책을 한번 보자. 책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101쪽 한번 보세요. 101쪽에 보시면, 토양의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 이거는 뭐야? 토양이 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면 거기 그림에서 1번, 칠판하고 똑같이 1번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한다. 기온, 온도죠, 온도. 환경적인 요소가 은행나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것도 1번이죠. 그 다음,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낙엽은 생산자, 식물인데 걔가 쌓여서 토양, 환경적인 요소. 2번이죠. 그 다음에 지렁이는 흙 속을 돌아다니며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지렁이는 생물이지? 그 흙 속을 막 파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흙 속에 공기구멍이 많이 생겨서 통기성, 공기가 잘 들락날락한다. 이것도 2번이죠. 그 다음에 메뚜기 개체가 증가하면 개구리 개체수도 증가한다. 이거 얘기했고, 초식동물은 식물의 잎이나 열매 등을 먹고 산다. 초식동물들이 풀 뜯어 먹고 살잖아, 그치? 초식동물, 동물이고요, 즉 생물이고요. 식물 잎이나 열매도 뭐야? 생물이지, 그치? 그럼 요거는 생물끼리의 상호작용이겠지. 그래서 보통 선생님 이거 왜 자세하게 하냐면 시험이 잘 나와서 그래요. 보통 앞에 게 뒤에 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죠. 얘가 얘한테 영향, 얘가 얘한테, 얘가 얘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생태계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요거 바탕으로 해서 밑에 세 문제 있네요. 한번 풀어보자. 야, 오늘 진도 많이 나간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아까 중화 받은 건 좀 어려워.